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 조직폭력배 출신의 기업가인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대체 왜 검찰은 이 둘 사이를 의심하는 걸까요? 이 둘의 연결고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검찰총장이 태국 대사를 직접 만나서 협조를 요청할 정도로 꼭 잡고 싶었던 사람. 민주당은 왜 이 시점에 검찰이 이 김성태 전 회장을 데려왔을까?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려는 기획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대체 왜 이렇게 김성태 회장을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물음표들이 많죠?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조금만 살펴볼게요. 자,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의 나 XX파의 파를 이끌었던 두목 이렇게라도 알려져 있는데요. 출신이 어떻든 사업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법니다. 어떻게 사업을 키우는지는 그가 처벌받은 전과를 보면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PC장, 그러니까 불법 도박으로 일단 돈을 벌고요. 가장 많은 돈을 번 건 이 사채를 해서 벌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 업체를 차려놓은 다음에 월 10에서 20% 고금리로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처벌도 받죠. 그렇게 번 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에는 또 이것도 조폭과 함께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어쨌든 주가를 조작해서 또 돈을 법니다. 이 혐의로 또 처벌을 받았죠. 자, 어쨌든요. 2010년에 이렇게 번 돈으로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쌍방울 그룹을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요. 여러 계열사를 막 늘립니다. 이 계열사들인데 비비안은 이제 속옷으로 유명한 곳이고 광림이라고 특수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도 차리고요. 바이오 회사도 차려요. 나노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걸로 이제 대북 사업을 벌여서 한탕 하려는 그 기업이고 IOK라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는 연예 기획사들도 차립니다. 이 검찰은요. 이렇게 많이 차린 거를 이렇게 많은 계열사들의 돈을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 하면서 검은 돈을 마련해서 비자금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 모든 실소유주가 김성태 전 회장인데 본인은 한 번도 드러나질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진 찾기도 힘들 정도예요. 등기 이사로도 단 한 번도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이른바 그림자 경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림자 경영을 하는 이 김성태 전 회장과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내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쌍방울은 네이사 입은 것뿐이다. 그런데도 왜 자꾸 이 둘 사이를 의심하는 걸까요? 자, 뭔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나 주변에 이 김성태 전 회장과 엮여 있는 게 이렇게 많기 때문인데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중간 연결고리는요.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변호사예요. 자, 왜냐?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 관련된 소송들을 다 맡거든요. 2018년에 부인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씨 아니야라는 논란으로 벌어졌던 사건도 맡고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었던 선거법 위반 변호도 맡고요. 대선 때는 이재명 캠프 법률 지원 단장도 하죠. 그런데 이 이태영 씨가 쌍방울 그룹과도 인연이 많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인 비비안과 나노스의 사회이사도 하고요. 이 이태영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도 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여러 감투를 쓰고요. 또 결정적으로 그 로펌이 쌍방울 관련 변호도 맡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자, 이태영 변호사가 이 두 번째 정치적 운명을 걸렸던 이 변호와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에 친문단체인 깨시민이 녹취록 하나 공개를 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 거기를 보면 이태원 변호사가 수임료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변호와 관련해서 총 30명 가까운 변호사를 썼는데 그 수임료로 2억 5천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차이가 나죠? 근데 그 즈음에 이 재판이 있던 즈음에 검찰이 봤더니 이 쌍방울 그룹이 1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돈이 이제 비비안 계열사 비비안으로 간 게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이 된 거예요. 이 비비안은 뭐였죠? 이태영 변호사가 사회이사를 지냈던 쌍방울 그룹 계열사죠. 검찰은 이 CB 전환 사채를 계속 쫓아왔는데요. 이 돈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이 더 짙어진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김성태 전 회장 태국에서 잡혔죠. 언제 태국으로 갔냐면 2022년 5월 30일에 도피랍니다. 이때요, 검찰이 빨리 이 김성태 전 회장 출국 금지를 안 했다고 내부에서 혼도 많이 났다고 전해져 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태영 로펌을 압수수색하던 도중에 거기 있으면 안 될 자료가 발견됩니다. 바로 검찰의 수사 내용이었어요. 자, 그걸 알아봤더니 수사 기밀이 유출이 된 거였습니다. 자, 어떻게 유출이 된 거냐? 검찰의 수사관이 이태영 로펌에게 수사 기밀을 주면 이것을 쌍방울 그룹에게 넘겨주고 쌍방울 그룹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넘겨주면서 수사 내용을 미리 알고 태국으로 도망간 거였어요. 지금 수사 기밀 유출한 혐의로 당시 검찰 수사관, 로펌 변호사, 쌍방울 그룹 임원이 모두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자, 검찰 내에서도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로 밝혀내기가 쉬운 건 아니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검찰이 이 전환사채를 쫓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전환사채가 어두운 돈으로 많이 쓰이는 게 여러 곳으로 돈이 옮겨 타면서 자금 세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비비안이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바로 비비안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을 거쳐서 비비안이 사거든요. 그러면 그 거치는 과정 속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돈이 이태영 변호사에게까지 간 건지를 밝혀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무서운 거냐? 이게 밝혀져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지사로 임명을 했죠. 정확히 말하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해찬 대표의 측근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 친노 출신 중에 가장 열심히 이재명 대표를 도운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 이 두 사람은 여기 이화영 전 부지사 있죠? 이 두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을 또 많이 조언을 하기도 하죠. 이화영 전 의원은요, 자, 쌍방울과는 인연이 아주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이후에 초창기부터 대북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남북 협력 관련 일을 많이 했던 이화영 전 의원을 2011년부터 고문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같이 대북 관련된 일들을 하죠. 사회이사도 나중엔 지내게 하고요. 자, 기억나십니까? 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대북 브로커로 알려진 안부수 회장을 김성태 전 회장에게 소개시켜준 사람도 이화영 전 의원입니다. 이화영 전 의원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법인카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죠. 자, 검찰에서는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부지사 시절에 이렇게 대북 사업을 많이 했는데 과연 그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몰랐을까 하는 부분도 의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당시 쌍방울은 경기도에서 이 안부수 회장과 함께 북한에 있는 고위급을 초청해서 행사를 열고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쌍방울이 수억 원 후원금도 냅니다. 자, 이 부분 지금 검찰이 계속 수사 중입니다. 또 한 축은 이제 대장동 의혹인데요. 여기서 연결고리는 헬멧남 최우양 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알아봤었죠. 이 최우양 씨는 쌍방울과 인연이 깊죠. 2010년에 쌍방울에 들어가서 이제 대표이사와 쌍방울 그룹 부회장까지 이제 지냈는데요.
최우양 씨는요, 김만배 씨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소개시켜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둘은 이제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김만배 씨는 이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는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이 김성태 전 회장이 대장동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의심되는 정황은 나오고 있는데요. 김만배 씨가 예전에 본인이 돈을 빌려 썼던 이 하청업체에게 돈을 줘서 이 하청업체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측 계열사에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또 이 김만배 씨가 또 한때는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대장동 투자를 받으려고 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나온 거는 명확하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 인물들을 보니까 김만배 씨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협조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또 알고 보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아까 앞서 봤듯이 김성태 전 회장과는 또 인연이 있죠. 작년 검찰 조사에서요, 김만배 씨는 2012년 총선 때 이화영 당시 후보의 선거 운동에 8천만 원을 썼다. 이런 이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결고리가 있다면 연결고리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요. 아직까지는요, 연결고리들 뭐 의심나는 대목은 있지만 물음표가 다 붙여져 있죠.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 법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 본인은 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고 들었다 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돌이켜보면요, 김성태 전 회장은 사실 정상적으로 돈을 벌지 않죠. 어떻게 돈을 버느냐? 도박, 사채, 무자본 M&A, 주가 조작, 전환 사채, 대북 사업 이런 것으로 돈을 법니다. 자, 원래요, 약점이 많은 기업인 주변에는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많습니다. 그 약점을 로비를 통해서 돌파를 해야 하거든요. 자, 한국일보에 따르면요, 쌍방울 그룹과 그 관련 회사에서 사회이사나 감사로 변호인을 임명한 사람만 22명. 자, 정치인은요, 국회의원 출신도 이렇게 많습니다. 보면 뭐 여당 출신, 야당 출신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을 사회이사로 두고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신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폭이 백조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사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면 안 된다. 누구를 지칭한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는데 쌍방울을 가리킨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김성태 전 회장 체포로 누가 떨고 있을지 본인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수사 내용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